얼마 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녁마다 수박을 한 그릇씩 먹는다고. 여름엔 그게 낙이라고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게 과일 때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과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과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름 과일 특유의 당분 구성과 우리가 먹는 방식이 맞물리면 혈당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꽤 여러 자료에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유독 과일이 많이 땡기고 과일인데 뭐 어때 하면서 양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름 과일은 정말 수분 보충과 비타민 섭취에 좋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저는 당연히 과일은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소보다 덜 먹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념은 이렇습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정제 탄수화물보다 무조건 낫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통념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과일과 가공음료, 과자 같은 정제당 식품을 비교하는 맥락에서 과일이 훨씬 낫다는 메시지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비교에서는 과일이 우세한 게 맞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저도 한참 멈췄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가공식품이 아니라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서의 섭취량과 타이밍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몇몇 자료에서는 여름 과일 특유의 당 구성 자체가 혈당에 예상보다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 자체가 통념처럼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언제 먹느냐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과일 속 당분은 크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뉩니다. 이 둘은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 경로가 다릅니다.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된 뒤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근육, 뇌, 각 장기가 포도당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비유하자면 포도당은 전국 각지로 바로 배송되는 택배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간이라는 한 곳의 창고로만 배송되는 택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간은 과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쓰거나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거나 남는 양은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 공장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원료, 즉 과당이 몰리면 처리 속도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간은 남는 과당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하는 비중을 늘리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ADA 자료에서는 과일 자체의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섭취량과 전체 탄수화물 총량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총량과 타이밍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혈당 지수, 흔히 GI 지수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만 보고 여름 과일을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박의 GI 지수는 70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흰쌀밥이나 콜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GI 지수는 같은 탄수화물 50g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섭취량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른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혈당 부하 지수, GL 지수라고 부릅니다. GL 지수는 실제로 한 번에 먹는 양까지 반영한 값입니다. 수박 한 조각 정도의 GL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름철엔 수박을 한 조각만 먹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더운 날 시원한 수박을 큰 그릇으로 먹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양이 늘어나면 GL 지수도 함께 올라가면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자료 보다가 다시 멈췄어요. GI 지수 하나만으로 이 과일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실제로 얼마나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평소엔 일정한 수압으로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수도관 내벽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벽, 즉 혈관 내피세포에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오래 반복되면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되고 이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물질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끝 혈액순환 문제, 즉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런 미세혈관 손상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이 모여있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관 손상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받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과일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오랜 시간 쌓이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당이 간에서만 처리된다는 대사적 특성과 실제 섭취량에 따라 GI 지수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반복된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름철에 흔히 하는 행동 중에서 자료상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온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친 뒤 입가심으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미 식사로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과일까지 더해지면 혈당 곡선이 이중으로 겹치면서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습관이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과일은 가벼운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인데 실제 몸 안에서는 이미 상승 중인 혈당 위에 또 다른 당구화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과일을 갈아서 주스나 스무디로 먹는 습관입니다. 폰과일을 그대로 씹어 먹을 때와 갈아서 먹을 때는 소화 흡수 속도가 다릅니다. 갈아지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일 그대로 넣었으니까 똑같다는 생각 때문인데 실제로는 흡수 속도 자체가 달라지면서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수박처럼 수분이 많아 포만감 없이 계속 먹게 되는 과일은 자기도 모르게 섭취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게 괜찮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물 같은 과일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인식 때문인데 실제로는 GL 지수 계산에서 봤듯이 양이 늘어나는 순간 혈당 부하도 그대로 커진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분들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식품 섭취로 인한 급격한 순간적 상승, 즉 스파이크 자체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여름 과일 섭취 타이밍이나 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물 관리와 식습관 관리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둘 다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게 여러 자료의 공통된 설명이었습니다. 이 상태까지 정리하고 보니 결국 중요한 건 과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관리 방법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나요? 여름철엔 하루에 과일을 2번 이상 챙겨 드시나요? 수박이나 참외를 한 번에 큰 그릇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자주 드시나요? 공복 상태에서 갈증 해소용으로 과일을 자주 찾으시나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섭취 타이밍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안전한 과일 섭취 방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식후보다는 식전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 활동량이 있는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갈아서 마시기보다는 통째로 씹어 드시는 편이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 번에 먹는 양을 손바닥 한 줌 정도, 혹은 수박이라면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한 범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넷째, 견과류나 요거트처럼 단백질,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이야기도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요즘은 수박을 먹을 때 저녁 식후보다는 낮에, 그리고 양을 조금 줄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오래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없다고 해서 혈당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먹는 것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게 유나의 건강 채널이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씹는 속도와 음식 입자 크기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와 갈아 먹을 때의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